제가 여쭤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께서 목격한 12개의 백색 발광체를 확인한 점인데, 그 불빛들이 서울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의 광체의 움직임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는지요? 네, 일단 금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 목격한 건데요. 네. 아파트가 현관이 서쪽을 향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등지고 서쪽을 향해서 멀리 보면 그 금화산 그 중턱에서는 한강 쪽, 영등포 지금 양평동 쪽이 아주 환하게 바라다 보이거든요. 네. 그 양평동 그쪽 하늘 상공에서 아주 밝은 그 점으로 보이는 발광체가 한 12개가량이 떠 있었는데, 그것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각도가 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게다가 이제 그 발광체가 있었을 때는 구름이 좀 어느 정도 끼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요 부분 이런 것들과 그 점과 대비가 되니까 그 움직임이 여실히 확인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흰색 발광체가 그 서울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속도였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뭐 헬기라든가 여객기 정도의 속도로 그거보다는 느렸고요. 오히려 헬기나 일반적인 비행체의 움직임, 특히 그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금화산 꼭대기에서 보면 평상시에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내리는 걸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그 속도에 비하면 아주 현저히 느리고요. 헬기로 보기에는 고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좀 기상 상태가 구름이 좀 간간히 끼어 있었다. 엷은 구름이 좀 높게 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성층권에 있는 구름 정도, 일반 비구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구름. 그러면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은 건가요? 흐린 날씨였나요? 살짝 흐린 정도였습니다. 아, 흐린 날씨? 낮에는 맑았거든요. 아. 낮에는 맑았는데 저녁쯤 돼서 살짝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그 백색 발광체가 그 어떤 간격 정도라 그럴까? 그 간격이라든가 밝기 정도, 또는 육안으로 본 그 크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한번 제가 스케치를 받아보고 싶고요. 아까 이동 속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항공기라고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위치 표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멸을 하면서 빨간색 또는 뭐 황색 같은 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전멸을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달랐습니까? 네, 확실히 달랐고요. 일단 그 순수한 백색 발광만을 했고요. 저도 그 비행기 이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뭐 그 폭을 가리키는 빨간색 등이 있고, 또 뭐 꼬리 날개 녹색 등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건 전혀 깜빡거림 없이 아주 일정한 불빛으로 계속 발광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점으로 보였다는 것. 아, 크기 정도가 점 정도로. 마치 그 금성이 밝게 빛날 때 보여지는 그 크기와 그 밝기와 유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그 밝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매우 밝게 보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공 사격은 발사 위치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탐조동을 미리 발사해서 집중 사격을 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격 방향이 어느 한 곳을 향해서 집중되었습니까? 아니면 제각각의 방향을 향해서 발사가 되었는지요? 일단 제각각의 방향으로 발사됐고요. 그래서 그 6시 한 40분쯤에 그 발사됐을 때는 제가 베란다에서 서울 시내 상공을 봤는데, 전부 그 불빛 날아가는 불빛이 그 크로스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베란다에서 봤을 때 그 대공 사격을 가하는 그 위치가 여러 군데에서 네.
가는 걸 볼 수가 있었겠네요. 네, 여러 군데서도 날라왔는데 주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서쪽 방향이고, 예,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서쪽에서 좀 틀어진 방향을 목표로 쏘았기 때문에 X자로 좀 그 복잡하게 얽혀진 그런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미확인 불빛들이 지상으로부터 경고 사격을 받을 때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변화는 못 보셨습니까? 그 사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전혀 요동도 없이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일렬져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수평으로 일렬져 가지고 날아왔는데 그 흐트러짐이 일단 제가 목격하는 시간 동안은 대공포 사격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 대공 사격을 계속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흐트러짐 그 없이. 불빛들은 전혀 요동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 네네. 현재 날고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예예. 비행하고 있었다. 예예. 그때 당시 대공 사격이 가해질 때도 그 불빛의 움직임이 최초 목격 당시 그 비행하는 그 속도랑 예. 비슷했습니까? 아니면 더 예. 빠르다든가? 전혀 변동 없이 고른 참- 속도로 서울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초 목격과 네. 활동이라고. 다섯 번째 질문, 이제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된 그 괴 비행체가 여러 대가 이제 서울 영공을 침범하여 비행 중이다라는 멘트를 이제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분명히 그 괴 비행체 여러 대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UFO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심증을 가졌거든요. 그런 그 심증을 갖게 된, 만약에 그 방송을 그렇게 표현 안 했다면 그냥 단순히 서울 영공에 어떤 비행체가 침범했나 보다 정도로 그냥 판단하고 그럼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이건 아마 UFO인가 보다, 아니면 북한에서 날라오는 어떤 특정한 서울 침범이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동기의 멘트였거든요. 네. 그 당시 그 목소리가 이수만 씨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네, 이수만 쇼였습니다. 그래서 쇼. 이수만 씨가 그 사회를 보고 있었고 그때 나온 그 가수는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든 관심이 이수만한테만 이제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직접 그 멘트로 그렇게 날리고 나중에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멘트까지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그 라디오를 듣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그런 뉴스가 네. 그 긴급 뉴스로 나오는지 한번 그렇죠. 확인코자 들으셨던 예. 거죠? 예.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최초 대공 사격이 가해진 소리를 들은 시각이 5시 30분경이라 하셨는데 네. 그때 시간이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간은 조금 좀 가변성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수성동에서 냉천동까지 걸어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움직이는 시간이 일정했고요. 네. 그래서 수성동에서 냉천동까지 저희가 사는 그 금아파트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역산한 상태로 추정을 하는데, 다만 지금 기억에 그 첫 번째 최초의 발사가 있었을 때는 일단 해가 아직 지지 않았고 하늘이 상당히 환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불빛이, 그 대공포 불빛이 일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하늘의 밝기가 그렇게 밝았습니다. 그 최초의 그 목격 당시는 하늘이 네. 밝은 상태였다. 그럼 아까 그 5시 30분이라는 그 역산 시간이 네.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목격담에 보면은 이제 학교 이제 방과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방과후 시간을 생각하면은 거의 그 시간대가 거의 맞기도 맞다고 합니다. 봐야겠죠. 보통 학교가 3시 반에 끝났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또 뭐 기술부라고 하는 특별 활동을 따로 하고 그리고 학교를 끝냈는데 그 기술 활동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좀 뭐 끝나고 나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결국 한 5시쯤에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그 시간 주변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총 3차례에 걸친 대공 사격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사격 시간이 6시 4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데 그 시각을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수만 쇼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에 뛰어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일단 긴급 뉴스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돌리는 중에 이수만 쇼가 나왔고 그 이수만 쇼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현재 시간 몇 시, 그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몇 시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서 그 방송 보면서 7시쯤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시계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는데 갑자기 다시 또 도르륵 소리가 나서 베란다 가보니까 또 대공포 사격을 다시 또 재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시 40분경이라고 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이수만 쇼의 그 긴급 보도된 그 뉴스가 네. 보도가 네. 그 두 번째 대공 사격이 이후에 그랬습니까? 네, 두 번째 사격까지 나고 그러니까 한 6시 한 45분이나 50분쯤에 첫 번째 멘트를 날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거의 끝날 무렵, 또 라디오니까 이제 광고가 길진 않으니까 네. 거의 거의 끝날 때, 그러니까 한 6시 한 55분쯤 그때 이제 방송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수만 그 긴급 보도가 나간 뒤에 네. 그 세 번째 대공 사격이 있었습니까? 그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는 없었죠. 없었죠. 네,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6시 전에 40분 사격 이후에는 더는 다 없었어요. 끝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총 3번의 그 대공 사격이 있었다는 게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한 번, 그다음에 제가 그 금화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 한 번,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집에 뛰어와서 라디오를 틀고 있는 중간에 또 한 번. 네. 그래서 도합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인터넷에 내용 보니까는 3번으로 또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최초 그 발사 시각이 5시 30분에서 네. 6시 40분까지 총 1시간 10분이거든요. 네네. 꽤 긴 시간인데 네. 군 당국이 말한 그 문제의 항공기가 노스웨스트 항공이라면은 네. 충분히 이 1시간 10분 동안 그런 경보 사격을 받고 네.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회피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목격을 들어보면은 네. 그때까지도 그 발광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게 항공기가 어떻게 위협 사격을 받고도 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네. 되돌아가지 않고 그 항로에서 계속 있었다는 자체가 네. 이게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항공기였을 가능성이 보다는 뭔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걸 네.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느낀 대로. 네. 저도 그 보잉 707 그다음에 저기 미국 그 항공사 뭐죠? ANW. 자, ANW? 네, 그 항공사 이름이요.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예. 그 저 보잉 707 노스웨스트 항공사라고 일단 저도 발표를 나중에 그 사고 그 대공 발사 이틀 후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로 보면 707 여객기라고 하면 거의 뭐 최신의 여객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리 이륙할 때 속도라 그래도 이륙해서 제 궤도가 올라갈 때까지도 400km 이상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항 속도가 800km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속도를 갖고 있는 비행기가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서울영공을 계속 들어오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그 사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위협을 느꼈다면은 기술을 돌려서 그 항로를 바로 잡는데 10분이면 충분할 거리라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 상당 시간이 지연된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항로를 갖다 펴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공 침범을 갖다 서울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단지 서울뿐이 아니라 저 북한 쪽으로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을 취항하고 있는 모든 조종사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때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관악산 방향으로 이륙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인천 앞바다 방향으로 이륙을 하는데 인천 앞바다 쪽으로 이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중국도 공산주의여서 그쪽 영공을 침범할
수 없게끔 돼 있고 북한도 못 가게 돼 있고 소련도 못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해 앞바다로 가면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야만 되는 그 방법밖에 없고 네. 또 관악산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는 전혀 시도도 못하고 바로 남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이런 항로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그 비행 707 그때 당시 최신의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그냥 그 아마추어거나 그 경력이 굉장히 짧은 비행사 1, 2는 만문 불구하고 뭐 기술 잘못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렸다. 우선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기술을 이미 잘못 돌렸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서울 상공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죠. 왜냐면 이륙할 때 이미 속도가 400km 이상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이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해도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그 발광체, 예. 12개의 그 발광체를 목격한 것이 최후 언제까지 목격했습니까? 어느 시각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사격이 일어났을 경우, 두 번째 사격이 시작된 후부터 약 2분간 목격하고요. 네. 그리고선 사격이 일단 2분간 목격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발광체를 볼 때 처음에는 좀 그 공포스럽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북한 항공기는 아니었을까? 그 북한 항공기가 침범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전쟁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떠서 막 뛰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분 보고 더 이상 계속 사격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더는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진 후 2분간 목격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두 번째 사격이 시간대로 따지자 그러면은 네. 몇 시 몇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6시 10분경이죠 아마? 예. 6시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예. 20분 사이. 예. 그럼 최초 5시 반에서 6시 10분이라고 잡아도 네. 무려 40분간의 시간인데 네네. 이 경고 위협 사격을 받고서 40분 동안 네. 거기서 계속 있었다는 자체가 예. 그 하늘에서 그 네. 바라다 봤을 때 지상에서 그 네. 발칸포 쏘는 게 네. 확인이 안 될 리가 없고 그렇죠. 예. 또 그 엄청난 상황에서 네. 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지를 못했다는 게 네. 항공기 조종사로서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만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근데 또 그 관제탑으로부터도 어떤 지시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항로를 잘못 일단 이륙은 기본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관악산 쪽으로 갈 거고 아니면 서해바다 쪽으로 갈 거고요. 수평적으로. 네. 그래놓고 기술을 돌리는 건데 이미 돌려서 이게 커브가 돌자마자 아마 관제탑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을 완전히 돌려서 서울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제탑하고 계속 교신이 된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미확인 불빛 그 네. 12개를 직접 세어보셨다 그랬는데 네. 그 불빛의 그 크기 그러니까 육안에 본 사이즈가 네. 12개가 다 일정했습니까? 네, 보기에? 일정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예, 예. 네. 그것이 그 서서히 서울권 상공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는 그 방향과 네. 그 불빛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정면으로 12시 방향 정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몇 시 방향으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확히 12시 정도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아오는 비행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서대문을 위치했을 때 네. 양평동 지금의 양평동 인공폭포 있는 그쪽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 방향에서부터 쭉 날아오는데 맨 오른쪽으로는 거의 지금의 일산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거의 지금 그 양평동 고지점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서 네. 그 서울 한복판 쪽으로 그렇죠. 날아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런 발표에 대해서 여객기 항공 화물기다 네. 그런 발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제가 볼 때는 불빛 자체가 12개였고 네. 그 불빛이 백색 광이었고 어떤 네. 전멸도 하지 않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그런 이동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항공기가 12대가 예.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그건 있을 없죠. 수가 예. 없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때 현역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 발광체는 그 어떤 그런 UFO가 아니라 네. 자기가 보는 견해는 그 탐조등이다. 네. 즉 이제 야간에 이제 발사를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제 네. 대공포를 사격해야 될지 군인이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그 탐조등을 발사한다 그럽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탐조등을 발사하는 것이 이제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제가 물론 나중에 다시 취재를 하겠지만, 네. 그런 어떤 조명탄이라든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일단 탐조등이라고 보면 네. 모든 그 서치라이트의 그 특성이라는 것이 빛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이 만약에 그 빛이 퍼져나가는 방향의 전방 쪽에 그 빛을 다시 되반사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퍼져나가는 막대기로만 보일 것이고, 이제 그날 구름이 좀 꼈으니 구름이 하나의 그 스크린 효과를 내 가지고 반사될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탐조등이 구름을 상대로 해서 반사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그 윤곽이 퍼지는, 끝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퍼지고, 또 마치 금성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아주 그 심도가 휘도가 높은 그런 발광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 그는 뭐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탐조등은 아닐 것이고요. 또 탐조등은 일반적으로 그 특성이 탐조를 하는 과정에 막 좌우로 자꾸 막 흔들어대면서 탐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딱 고정시켜 놓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탐조하는 그런 사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탐조등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예광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예광탄을 갖다 그날 뭐 그런 문제가 났다고 해가지고 각 부대에서 예광탄을 쏘는데, 어떻게 예광탄이 그렇게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또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게다가 예광탄이 아주 그 발광의 그 조도가 고른 조도를 유지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보통 예광탄은 그 화학물질이 타기 때문에 그 조도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또 그 타면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면서 꼬리를 쭉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타고난 연기들이 꼬리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지상으로 하강하는 형태인데, 이건 지상에 거의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그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였고, 낙하하는 그런 형태가 네, 낙하하는 형태가 아니고 전진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꼬리가 없었고, 예, 그리고 빛이 아주 일정한 밝기로 아주 고르게요. 고르게 마치 자동차 서치라이트처럼,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처럼 일정한 조도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색깔이 없었고요. 예.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유일하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상당히 끝까지 목격하고 상황 전개를 알게 됐는데, 같이 동시에 목격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아파트 현관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막 대공포를 쏘는데 그냥 대포를 쏘는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빛이 날아가고는 날아가지만은 그 날아가는 것 중간만 쳐다보면서 저게 뭐냐라는 관심들만 있었고, 그 날아가는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다들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그걸 보고 저게 뭡니까? 라고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게 뭐죠?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글쎄 저게 뭐지, 뭐 비행기인가, 이렇게 분분한 분위기는 일단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같이 목격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사시는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불빛이 그 12개의 불빛이 광채가 계속 이제 서울권으로 진입했는데 그 크기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없었는데, 네, 전혀 없었고요.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밝기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계속 균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당시 그 물체 발광체 그거에 대한 스케치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드리지 마. 왜 건드리냐, 그걸. 여덟 개부터 대체적으로 이런 뭐 방향은 좀 틀리지만 이게 지금 그 산꼭대기에 지금 네. 이 서대문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안산의 지형입니다. 네. 또 여기 이제 금화 아파트가 이렇게 쫙 산꼭대기에 쫙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쫙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 있고, 그 도로가 요렇게 났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산을 끼고 저쪽으로 계속 끼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좀 포진돼 있는데 지금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네. 그래서 딱 산 마루입니다. 이 산 마루.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쪽 그 넘어가는 쪽에 있는 마을들이고요. 여기 이제 단독주택들이고 옛날에 그 한국일보 사장님 집이 이제 이 동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 아파트 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 여기 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앞으로 난 길, 이게 앞으로 난 길, 여기를 뒤로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 이제 산등성이 시작되고 실제 여기 대공포 기지가 여기 있고요. 네. 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아파트 여기 있는 아파트 현관에서 근데 이 아파트에 있는 현관이 이쪽 서쪽을 향해서 현관이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관에 딱 서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한강을 제가 스케치한 건데 이 한강입니다. 한강 그 주변에 저 뒤에 이제 멀리 뭐 보이는 산들이고 그 위에 하늘 위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쭉 12개가 포진돼 가지고 서울 향해서 점진적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 아마 대체적으로 워낙 멀리 있고 그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느낌으로 보면 지금의 한 김포공항 영공 정도, 인천 앞 정도, 뭐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겠느냐고 느낄 정도의 그런 원거리에서 서서히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스케치한 부분에서 네. 지금 발광체를 지금 여러 개를 수평으로 그리셨는데 네. 그 간격이 실제 육안으로 본 간격과 동일하게 지금 그리신 겁니까? 예, 거의 지금 이쪽을 거의? 못 그려가지고 네. 이쪽이 이제 그 일산 쪽인데 일산 쪽까지 이렇게 좀 이어져 있거든요. 거의 요런 정도 간격, 시각적인 각도가 요런 정도 간격. 네, 그런 정도의 간격으로 거의 비슷하다. 예.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평선이고 지평선 위에 이제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산들이고 여기 이제 한강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고 이제 해가 지는 여기 여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 여기는 하늘인데 여명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황색 정도로 발광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아주 청색, 짙은 청색, 언제 저녁이 밤이 깊어져 갈수록 여기가 이제 청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름이 살짝 깔려 있는 하늘에 보통 이제 저녁록을 질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이제 연출되지 않습니까? 이쪽 있는 구름과 저 멀리 해지는 곳에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에 요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된 거란 얘기죠. 이렇게. 구름과 이렇게 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구름층에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렇죠. 나타나 있겠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딱 요 정도 각도에서
그 몇 개 정도의 발광체가 구름하고 오버레이 된 것처럼 보이던가요? 그거까지는 구분해서 되지 모르겠고.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네. 나면 대체적으로 풍경은 이제 이런 정도의 풍경이 돼요. 분명히 몇 개는 저기 구름과 같이 네. 오버레이 된 상태에서 보였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를 알 네. 수가 있었다. 네. 네.